안녕하세요. 자, 오늘 PPT 5일째 수업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요, 워드 아트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워드 아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그 문서를 화려하게 작업을 해주는 건데, 제목 부분을 사람들 눈에 확 띄게 작업을 해서 만드는 기능입니다. 자, 워드 아트 PPT에서 워드 아트를 작업을 해서 한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활용하는 경우도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굉장히 화려한 기능이고요. 기능도 굉장히 많은 기능입니다. 자, 지금요, 화면에서 지금 보셨을 때 화면이 제목 슬라이드로 잡혀져 있어요. 자, 어떻게 할까요? 저처럼 블럭을 잡고요, 딜리트 키 누르셔서 지우시면 됩니다. 자, 아니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클릭하고 누르셔서 딜리트 키 누르셔도 됩니다. 자, 마우스 들어가실 때 클릭하시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방향키로 놓고 클릭하시고 딜리트 키 누르셔야 통째로 지우십니다. 자, 아니면요, 어떻게도 할까요? 레이아웃 부분에서 비나면 체크하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삽입 가겠습니다. 자, 삽입에 들어가시면요. 자, 텍스트 그룹에 보셨을 때 워드 아트 스타일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자, 워드 아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우스 클릭 누르시면은요, 매뉴얼들 보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2010 버전이 화려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워드 아트 여기 있죠. 첫 번째, 채우기, 검정, 텍스트 1 그림자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매뉴얼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시면요, 채우기, 파랑, 강조 1 그림자고요. 요거는요, 채우기, 주황, 강조이 이런 식으로 매뉴얼 이름 정해져 있어요. 저 이 매뉴얼 이름요, 외우지 못합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에 들어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클릭하시고요. 쓰실 때 주의하십시오. 클릭하지 마세요. 클릭을 하시면요, 완벽하게 내가 다 지우고 쓰십시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뭐라고 강조하냐면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요, 워드 아트 클릭하고 누르겠습니다. 자, 블럭이 잡혀져 있는 상태이죠.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십시오. 쓰십시오. 네, 뭐라고요? 자, 써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징검다리 장학 사업 설명회입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 나서 엔터키 치시지 마세요. 아래쪽으로 공백 들어갑니다. 그쵸? 이렇게 네,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엔터키 치지 마세요. 자, 이렇게 글씨를 써 놓으시면요, 저 지금 내가 워드 아트 지정해 준 글씨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새 슬라이드 추가할게요. 비나면을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삽입에서요, 워드 아트요. 자, 이번에는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네, 클릭. 노란색 들어와 있죠. 자, 이 상태에서요, 자, 이렇게 써놓으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레이아웃을 바꿔보겠습니다. 요거예요. 자, 이걸 해준 이유는요, 그 지금 사용하시는 분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미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워드 아트 부분에서만 바꿔주고 싶으신 거예요. 저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굿해요, 너무 많이 예쁘게 잘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또 처음부터 수정을 한다 그럼 좀 억울하겠죠. 그래서 그럴 땐 어떻게 하시는지, 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레크레이션 강좌 안내라고 여러분들이 다 써놨습니다. 여기에 워드 아트만 입히고 싶어요. 자, 그러면요, 여기 보세요. 그리기 도구에 서식이라고 떴어요. 그러면은 워드 아트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화면상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자세히 버튼을 누르셔서 마우스만 갖다 대십시오.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만들으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망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갖다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주의하실 것은요, 내가 만약에 이런 데다 워드 아트를 넣어줄 거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선택이 되셔야 그리기 도구에 서식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선택이 안 돼 있죠. 그러면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꼭 주의하실 게 뭐다? 선택을 하셔서 내가 원하는 거, 네, 꼭 선택을 하셔야만이 화면상에서 나온다는 거, 네,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워드 아트 스타일을 넣어 주실 때는요, 글씨체가 어떤 게 좋아요? 굵은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홈탭에서 글꼴을요, 만약에 이런 아래쪽으로 넘어가셨을 때 이렇게 얇은 거를 해 놓죠. 그러면요, 솔직히 안 예뻐요.
네. 그러니까 워드아트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기왕이면 나 워드아트 할 거야. 어떻게 하세요? 글씨체 굵은 걸로 가십시오. 그게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해져 있고요. 자, 이게 워드아트 스타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지금 해놓은 형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요. 어때요? 예, 수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누르셔서 워드아트 서식 지우기 있죠.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안에 색깔만 쏙 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워드아트 스타일 지우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수업하실 때 가장 많이 혼돈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어떤 거냐고 보시면 되냐면요. 도형 스타일과 워드아트 스타일을 혼돈하십니다. 예, 많이 혼돈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배우셔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무 헷갈린다고 많이 말씀하세요. 예.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헷갈립니다. 네. 그런데 하시다 보면은요, 어떻게 해요? 안 헷갈려요. 자, 보겠습니다. 안 헷갈리는 방법이요. 자, 여러분들이 도형을 바꿀지, 워드아트를 바꿀지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네.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도형 스타일은요, 여러분들 뭐냐면요, 이 박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각형 박스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죠. 요 자세히 버튼을 누르셔서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우스 클릭하고 눌러볼게요. 어떻죠? 보통 효과, 파란 강조 6이죠. 어떤가요? 네, 색깔이 이런 식으로 도형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그래서 도형 스타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름이 뭐다? 도형에 들어간다 해서 도형 스타일입니다. 자, 미리 설정 아랫부분은요, 예, 빼주는 건데 그 투명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네, 색깔을 조금 더 투명하게 바꿔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형 스타일이었고요. 자, 그래서 내가 글씨에 관련된 거를 바꿀 거다. 다 어디서 바꿔요? 워드아트 스타일에서 바꿉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글씨에 뭐라고 써져 있죠? WORD라고 써져 있죠. 네, 이유가 있습니다. WORD 뭐가 바뀐다? 단어가 바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꾸실 거면은 여기서 바꾸십시오. 요거 하나만 기억해 놓으시면요. 도형 스타일에서 바꾸는 경우가 없습니다. 안 생기죠. 그래서 확실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 놓으시고요. 자, 텍스트 채우기 갈게요. 자, 이 텍스트 채우기는요, 글자의 색깔을 바꿔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채우기에서요, 자, 노란색 색깔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색깔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을 원하실 때 넣어주시면 되고요. 물론 홈 탭에 있는 요 글자 색깔 여기서 바꾸셔도 똑같은 기능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 바꾸죠. 네, 이쪽 부분에서 여러분들 할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텍스트 채우기에서 바꾸시고요. 다른 색깔을 원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전번에 했듯이 이런 다른 채우기 색 이 부분에서 바꾸셔도 되고요. 표준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원하는 색깔을 원하시냐면요. 지금 여기 색깔 형태가 RGB 모델이에요. 근데 HSL로 지정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양한 고감도의 색깔을 원하셔도 됩니다. 그래픽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잘 찾아내서요.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부분에서 색깔 이렇게 텍스트 채우기 지정해 놓으시면 돼요. 자, 스포이드 같은 경우는요, 색깔을 축출할 때, 예, 써주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도형 쪽에서 여러 가지 색깔을 믹스를 해 놓고서, 네, 색깔을 축출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림입니다. 자, 그림은요, 도형 안에 그림을 넣어 줄 수가 있어요. 자, 파일에서 있죠. 요 파일에서 찾아보기 눌러 주시면 어떤 기능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지정해 놓은 색깔입니다. 즉 저장해 놓은 거죠.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뭐예요? 그림들을 선택하시고 삽입 버튼 눌러 보십시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예, 글씨 안에 그림이 들어가요. 좀 더 새로운 효과가 있으셔가지고서 많이들 좋아하세요. 눈이 번쩍 뜨인다고 하시더라고요. 도형 텍스트 채우기입니다. 자, 그림 나와 있고요. 자, 요거는 파일에서고요. 빙 이미지 검색이죠. 예,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 있는 파일들을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클릭하시고요. 요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요즘 벚꽃이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네, 벚꽃 지정해 주시고 엔터 치는 거나 검색 누르는 거나 똑같죠. 이렇게 하시고 어떻게 주시면 돼요? 클릭 누르셔서 삽입 버튼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벚꽃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넣어주시면 돼요. 아니면요, 여러분들 이제 클라우드 쪽에 여러분들 그림 있으신 분들이 있죠. 완드라이브, 예, 쓰시는 분들. 그쪽에서 이제 내가 원했던 그림들이 그쪽에 있으면 그쪽으로 접속을 하셔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도형 채우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그라데이션은 제가 도형을 해가면서 그때 보여드릴게요. 배경 서식 쪽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감이에요. 질감은요, 요런 질감. 네. 파피루스 질감입니다. 자, 물방울 질감도 있고요. 이렇게 박엽지 같은 거, 분홍 박엽지 있죠. 네. 이렇게, 녹색 대리석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넣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잘 맞추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서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질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질감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표 같은 데서도 많이 써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노르셔야 돼요. 그러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쉽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많이 갖고 노르세요. 네. 자,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아토피 이해와 진실 해가지고서, 네, 제가 이제 요 글씨를 써놨어요. 글자 크기 조절 안 해놨어요. 일단은요. 네. 어차피 저랑 같이 크게 바꿀 거기 때문에요. 자, 이 상태에서 저와 함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서요. 글씨 선택돼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죠? 텍스트 윤곽선입니다. 자, 텍스트 윤곽선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글씨에 이 윤곽선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쵸? 네. 자, 볼까요? 초록색 어떤가요? 글자에 초록색 윤곽선 들어갔죠. 네,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요, 윤곽선 부분이 색깔이 내가 원하는 색상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빨간색 할게요. 예, 표시나라고요. 여기 윤곽선이에요. 윤곽선이고요. 자, 두께입니다. 자, 두께 같은 경우는요, 기본이 1피트예요. 숫자가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더 얇게 나오죠. 진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진한 두께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요, 윤곽선 들어와 있는데요. 자, 창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워드아트 스타일하고 쓰여 있죠. 네, 윤곽선이에요. 여기에서 보시면 대시 보이십니까? 자, 이 대시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네, 점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자, 지금 제가 화면을 두껍게 해놔가지고 지금 보셨을 때 옆에 창이 안 나와 있는데요. 자, 창을 한번 이제 줄여보겠습니다. 창을 좀 줄여놓고요. 자, 텍스트 윤곽선 부분이죠. 자, 워드아트 스타일의 요 자세히 버튼 보이십니까? 요거 누르시면 뭐가 열려요? 텍스트 효과가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옆에서요. 그쵸? 열려져 있죠? 자, 조금 확대해 놓을게요. 네, 요게 A라고 써져 있으면 텍스트 효과예요. 자, 클릭하고 눌렀죠. 자, 그럼 배경 서식이라고 나와주는데요. 이거는요, 이 배경과 관련된 거고, 박스를 클릭하시죠. 그럼 도형 서식이 열립니다. 텍스트에 대한 서식은 잘 안 열려요. 쉽게 안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글씨와 관련된 거를 열고 싶으시면은요, 뭐 누르시는 거예요? 워드아트 스타일에서 요 자세히 버튼 누르십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A라고 떠요. 그래가면서 네, 텍스트 서식이 열립니다. 자, 제가 이 상태에서요, 텍스트와 관련된 거 그림자고요. 요거 들어갈게요. 텍스트 채우기 부분입니다. 네, 텍스트 채우기 부분인데 보셨을 때 저는요, 지금 하셨던 선으로 이쪽 선 부분 할게요. 네, 선으로 들어와 있어요. 자, 지금 이 선이요, 실선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겹선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이중선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너비가 만약에 기본적인 피트보다 조금 더 작죠. 그러면요, 겹선으로 잘 안 보여요. 네, 지금 제가 이제 화면을 확대해 놔서 겹선으로 보이는 건데요. 자, 굵어져야 겹선 형태로 제대로 보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겹선 효과였어요. 그 다음 대시 정도는 어떤 형태를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요, 이 선에 들어와 있는 네, 선입니다. 지금 실선이죠. 자, 그런데요, 점선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선이 이렇게 점선 형태로 바뀌어져요. 네, 사각형 점선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선에 이런 부분들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근데 깔끔한 면은요, 역시 실선밖에 없습니다.
네, 실선으로 체크를 해주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끝 모양 종류와 연결점 모양이 있는데 이런 연결점 모양에서는 아직은 여러분들 글씨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납니다. 이건 이제 선을 단독으로 그렸을 때 표시가 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텍스트 효과를 지정을 해 줬고요. 네, 다시 세 번째 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토피의 이해와 진술이죠. 자, 보세요. 넘어왔더니요. 배경 서식이라고 바뀌죠. 네, 박스를 클릭을 하셔도요. 안 바뀌어요. 네. 지금 이 부분에 있는 선은요, 이 박스의 선을 나타내 주는 거, 요 선에 색깔이 들어간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글씨와 관련된 걸 바꾸실 거면은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조금 불편하긴 한데요. 워드 아트 스타일에서, 네, 자세히 버튼 누르셔야 텍스트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자, 글씨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자, 지금 보셨을 때요. 자, 지금요, 우리 요 상태에서 보셨을 때 사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보셨을 때 패턴이 어때요? 여기에서 주어진 것만 들어와 있어서 제가 들어온 거예요. 자, 지금요, 보셨을 때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 옆으로 된 하향 대각선 넣어볼까요? 들어오죠? 네, 겹선. 이런 식으로 점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씨에 패턴을 넣어주고 싶으시면은요, 이 부분에서 패턴을 이렇게 지정해 주셔도 됩니다. 네. 하시고요. 자, 정경색이 지금 보셨을 때 파란색이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요. 패턴의 색깔이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빨간색 넣었더니 어때요? 패턴의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패턴 색깔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셨을 때 이 배경 같은 경우가 이제는 안쪽에 배경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흰색 패턴이 어때요? 안쪽에 색깔이 확 바뀌었죠? 빨간색 넣어볼까요? 어때요? 네, 보셨을 때 이렇게 배경 색깔 쪽에서 주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 형태로 정경색과 배경색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패턴을 넣어주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패턴을 넣어주셔도 돼요. 네. 자, 넣어줄 수 있고요. 다시 1번 스타일로 가겠습니다. 자, 징검다리 장학사업회 설명을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요. 체크하시고 서식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요. 텍스트 효과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보셨을 거예요. 어느 부분이었냐면요. 자, 이 부분입니다. 텍스트 효과예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열어놓고 사용하시기도 하고 여기서도 사용을 해요. 자, 텍스트에 그림자가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어때요? 보셨을 때 그림자 들어가는 거 보이십니까? 네. 많은 효과가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림자 형태가요. 눈에 확 띄지도 않고요. 네.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림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정을 해주시고 싶어요. 세밀하게 지정을 해주시고 싶으시면요. 이 부분에서 만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명도, 크기 지정하셔서 어때요? 그림자 100% 그죠? 예, 들어오는 거 확인되시죠? 자, 흐림 효과 이렇게 그림자 효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각도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각도 형태를 잡으십시오. 자, 더 들어가 볼까요? 예, 각도 지정되는 게 보이시죠? 간격, 자, 보십시오. 지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지정해 주십시오. 자, 이제 이렇게 나가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많이 만져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누르셔서 아니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서 그냥 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자세히 하고 싶으시면요. 이 부분에서 지정해 주시면 돼요. 네. 이 부분이 바로 그림자 부분이었어요. 네. 텍스트 효과. 반사예요. 자, 반사 볼게요. 첫 번째 거. 네, 근접 반사입니다. 자, 근접 반사는요, 글씨와 반사되는 부분이 어떻게 떠요? 밀접하게 뜹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4 옵셋이요? 더 많이 되죠. 예, 8 옵셋 하시면 어째요? 더 멀어지는 거죠. 옆으로 넘어가 볼까? 얘는요, 2분의 1 터치예요. 여기는요, 전체 반사예요. 즉, 근접 반사 같은 경우 글씨의 3분의 1, 네, 요거는 반.
얘는 전체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요? 글씨와 반사되는 사이가 어떻게 돼요? 멀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반사 부분이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반사 부분도 체크해 줄 수 있고요. 다 똑같습니다. 간격 조절해, 더 조절해 주고 싶으시면 이 부분에서 더 조절을 해 주십시오. 흐리기 효과, 크기 효과 다 지정됩니다. 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옆에로 갈까요? 네온입니다. 자, 네온이에요. 여기서 보여드릴까요? 네온. 요렇게 글씨에 네온 효과가 들어오죠. 네. 만약에요, 이렇게 저랑 같이 징검다리만 블럭을 잡으시고 나셔서 어떻게 해줘요? 여기에서 네온 색깔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징검다리만 이렇게 넣어 주셔도 돼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 사항입니다. 네온이었고요. 네온 색깔 있죠. 다른 색깔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네온 색깔. 네, 원하는 네온 색깔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요. 네.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 보셨을 때 네온이었고요. 자, 부드러운 가장자리예요. 자, 부드러운 가장자리는 글씨에는 가장자리를 넣을 수 없어서 네, 빠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체 효과죠. 글씨에 입체 효과가 들어가요. 조금 더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네. 입체 효과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도형 쪽에 넣으시는 게 훨씬 더 예쁘게 나옵니다. 네, 이제는 반감이 조금 생기실 거예요. 회전이에요. 자, 글씨가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어떤 회전으로도 바꿔줄 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이 이 회전 부분, 여기 보시면 3차원 이제 회전 이렇게 하셔서 나오실 거예요. 아래쪽으로. 그쵸? 회전 모양. 네, 이렇게 원근감 보통의 경사 하시면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회전축을 X축은 가로축이죠. 네, 가로축이 바뀌어주는 회전입니다. 네, 가로축 바뀌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축 바뀌어져요. 네, 이런 식으로. 어떤가요? 세로축이 바뀌죠. 그래서 자, 보세요. 수평으로 넘어가고요. 어떤가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올라오는 효과가 있죠. 그 다음 Z축도 이런 식으로 회전되는 걸 보아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전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형태로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많이 바꿔보세요. 원근감도 이런 식으로요, 나와줄 수가 있어요. 원근감 효과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밑면에서의 거리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능력에 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 쪽 잘하시는 분들이 아마 효과가 클 거라고 봅니다. 이게 텍스트 효과였어요. 3차원 회전까지. 네. 그 다음에 이제는 변환입니다. 자, 이 변환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십시오. 네, 이렇게 나와요.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갈매기형 수장도 나와 있고요. 네, 이렇게 원호도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자, 첫 번째 줄 있죠. 이거 한번 넣어 볼게요. 중지 부분입니다. 클릭하고 누르시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상태에서요, 이 글씨에 보시면요, 자, 여기 노란 점 보이시죠? 이거는 어떤 건지 아세요? 이렇게 각도 부분을 조절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각도가 조절이 돼요. 네. 자, 징검다리 장학사업 설명회 같은 경우도요, 자,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텍스트 효과에서 변환해서요, 제가 이거를 물결로 넣어 볼게요. 얘는 이중 물결이에요. 그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요, 요 각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각도가 이렇게 잡혀요. 요 각도는요, 오른쪽 왼쪽 각도가 잡히죠. 즉 여러분들이 어떤 텍스트 효과를 지정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각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체크를 해주시면요, 내 눈에 이제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져주시면 됩니다. 근데요, 어떤 걸 해도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 계속 만지고 하다 보면은요, 어떤지 아세요? 처음에 했던 걸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크기 조절 여기 조금 더 크게 한번 늘려볼게요.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마우스 요 화살표 보이시죠? 요 화살표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세요. 그럼 마우스 모양 이렇게 되죠? 왼쪽 버튼 눌러서 살짝 옮깁니다. 어떤가요? 살짝 기울어지죠? 이런 식으로 어때요? 이렇게 각도를 기울여 놓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울여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각도로도 기울여 보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워드아트 효과를 이렇게 한번 줘봤어요. 자, 이 두 번째 것도요, 워드아트 효과를 주는데요. 저는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일단 홈 탭에서요. 자, 글씨체가 너무 딱딱해서요. 바꿔보겠습니다. 글씨체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예. 하고요. 서식에 가서요. 텍스트 효과에서요. 자, 반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래쪽으로 살짝. 네. 반사는 빼고요. 네온 변환해서요. 이렇게 들어오겠습니다. 자, 크게 확대하고요. 네. 하고 텍스트 윤곽선은 뺄게요. 빼고요. 글자를요.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레크레이션 나왔습니다. 자, 얘 정말 화려하네요. 자, 레크레이션은요. 자, 클릭을 하고요. 자, 레크레이션 강좌 안내 있죠. 일단은 제가 다 함께 붙였을게요. 자, 동그란 글씨를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요. 강자와 션자와 강자 사이에 놓고 엔터를 칩니다. 하고 한 번 더 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왔죠. 이 상태에서요. 자, 서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식에서요. 그리기 도구 서식이에요. 텍스트 효과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요. 변환 갈게요. 변환에서요. 제가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원을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글씨가 자 보셨다시피 그렇게 예쁘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예. 제가 지금 어떤 걸 했냐면요. 이렇게 해줬어요. 이것도 괜찮은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텍스트 효과에서 변환해서 어떤 걸 했냐면 요거를 했어.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이런 형태를 해준 거예요. 지금 예. 이런 형태를 해준 건데 그렇게 예쁘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제가 선호하는 거는 요거 단추를 했는데 제가 선호하는 거는 이쪽에 있는 단추 요거보다는 저는 요 단추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게 조금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자, 이렇게 하셔서요. 넣고 네, 스페이스바로 글자와 글자 사이에 놓고서 띄워줍니다. 그러면요, 이런 효과의 글씨가 나오더라고요. 예, 자, 어떤 거예요? 서식에서 보셨을 때 텍스트 효과에서 뭐 해준 거예요? 원형을 해준 거예요. 이걸 해준 겁니다. 자, 주의사항이 있었죠. 어떻게 해주실 거냐면요. 자, 많이들, 제가 한번 돌려볼까요? 이 형태를요. 네. 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쵸?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려 하세요. 자, 지금 보셨을 때요. 자, 보시면 텍스트 효과에서요. 변환에서요. 사실은 이걸 줘요. 근데 요거 단추부터 주게 되면 사람들이요. 잘 못해요. 그리고 이 단추 형태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가운데에 글씨가 들어간 거예요. 예. 그렇다고 원형으로 돌려버리면요. 이런 원형으로 돌려버리면요. 이 글씨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레크레이션 강좌 안내 해가지고 동그랗게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원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션자와 강자 사이에 놓고 엔터를 쳐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보셨을 때 이 글씨 부분에서 어떤 거요? 요거 들어가는 거 보셨죠? 네. 이 가운데가 가운데 글씨가 들어가는 건데 저는 가운데 글씨를 안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엔터를 한번 쳐준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비워줬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텍스트 효과 변환해서 이렇게 네. 단추 아니면 이렇게 단추 놓으시고 크기를 조절을 해 놓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넣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사이가 붙었어요. 이렇게 띄워 놓으셔도 돼요. 한 칸씩. 그죠? 두 칸씩 뛸까요? 여기도 한 칸씩 더 띄워 볼까요? 한번. 이제 안 되겠네요. 너무 많이 띄었네요. 제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요. 이 변환해서 이쪽에 있는 이 단추보다는 이 단추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사이가 동그랗고 예쁘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글자와 글자 사이를 그냥 띄워주는 형태의 변환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셔요. 이제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사이에다가 이제는 도형 같은 것도 넣어보고 도형이 삽입이 어떻게 되고 이 배경 쪽을 어떻게 지정을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세요? 자, 오늘은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셔가지고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만져보십시오. 만져보시고 내 걸로 만들어 놓으시면요, 도형 스타일에 와서는요, 일도 아닙니다. 어차피 똑같이 다 겹쳐지는 부분들입니다. 자, 많이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